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나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0차 강의가 되고요. 오늘 진도는 국세 중에서 양도세 공부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게 자산세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60차에서 양도세 공부할 건데, 우리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뭐다?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양도세를 어느 정도 개념 파악할 건데, 일단은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늘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12월 2일 날 세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정 세법에는 이게 반영이 될 건데, 일단 양도세는 개정된 것도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뭐 많은 부분이 개정된 건 아닌데 일부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이제 38페이지 보면 제1장 양도세 나와 있는데 1절 양도세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양도세 개념. 자, 양도세는 분류, 과세, 방법에 의한 사회정책적 조세 제도로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던 중 발생한 불로소득적 자본이득 형성분을 양도의 시점에서 조세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의 특징은요, 분류과세라는 게 특징이에요.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따로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소득 중에 뭐 종합소득이다, 퇴직소득이다 합산하지 않고 말 그대로 양도세만 따로 부과한다. 왜 그러냐? 우리 양도세는 반복적이다, 우발적이다.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입니다. 이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이라는 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장기간적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 본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발적이면서 비경상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취한다. 이 분류과세라는 말을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분류과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상적인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우리가 경상적인 종합소득 그러면 주로 반복적인 소득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부동산을 양도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고 순수한 개인은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가 내는 이 순수한 개인들이 내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서 업을 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고, 순수한 개인으로서 어쩌다 한번 집 팔고 이사 가고 땅 팔고 이럴 때는 다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비경상적인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이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 별도로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감세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우리가 응익이라고 하면 수익력을 가지고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해서 다 양도세 내는 게 아니라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하지 무조건 부동산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 부과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납세 의무자의 과세 환경을 중심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인세이다. 자, 우리 인세는 뭐다? 사람을 중심축으로 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면 같은 연도에 여러 번 부동산 팔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소득을 다 합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내가 3월 달에도 팔았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같은 연도라면 기간 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이 돼요. 합산이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덩어리가 커지면 세금이 누진되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같은 연도에 두 번 팔 거를 연도를 달리하면요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연도에 특정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게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아지고요. 나중에 또 봐오겠지만 양도소득 기본제는 1년에 딱 한 번만 해줘요. 250만 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팔더라도요 딱 한 번만 해줘요. 그런데 분산돼 있으면 연마다 250만 원 받으니까 2015년도에 한번 팔고 2016년도에 한번 팔면 기본문제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건 뭐다? 같은 연도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파는 것도 하나의 여기서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인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같은 연도에 가능한 많이 팔지 마시고요. 분산해서 파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현재 이
양도세는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열거주의는 법에 정한 것만 과세한다.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대작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무슨 주의라고요? 열거주의 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납세 의무자 나와 있는데, 우리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는요 두 사람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거주자를 구분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현재 우리 소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개인입니다. 개인을 두 사람으로 나누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는데, 자, 거주자를 먼저 보시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거주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거주자의 판정인데, 자, 거주자는 둘 중 하나만 되면 거주자예요. 자, 여러분들은 거주자입니다. 왜 거주자일까요? 국내 주소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입니다. 여러분들 183일 이상 거주했다고 거주자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입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시민권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갖고 따진다? 국내 주소가 있느냐, 183일 이상 거주했느냐, 이게 거주자의 판정이에요. 자, 그러면 거주자는 국내 주소만 있어도 되고요, 183일 이상 거주한 자도 거주자가 되는데, 그 183일 이상을 왜 썼느냐? 요거는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입국해서 체류해서 나갈 때까지 183일 이상 대한민국의 고수가 뭐예요? 머문다는 겁니다. 체류하면은 거주자를 분류합니다. 근데 만약에 182일까지만 딱 고소하고 출국했다, 그럼 비거주자예요. 며칠 이상부터? 183일 이상입니다. 자, 요거 183일 이상 올해 개정된 겁니다. 2015년 1월부터 183일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 이렇게 나왔어요. 왜? 자, 작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했는데 올해 183일 이상 거소로 바뀐 게 있어요. 이유는 OECD 국가하고 형평을 맞춘 겁니다. 우리나라가 1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국가가 OECD 선진 국가가 183일인데 우리만 1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세 피난처가 되더라.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인 OECD 국가를 맞춰서 발을 맞춰서 같이 가자. 그래서 183일로 바뀐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83일, 몇 개월? 딱 6개월이에요. 1년에서 6개월을 줄인 겁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 판정할 때 1년 이상 거주 그러면 안 돼요. 며칠? 180일 이상 거주한 자를 거주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를 왜 구분했느냐? 거주자는요 일명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무제한이란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다 부동산 투자해서 이익 보든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해서 이익 받든 다 대한민국 국세청에다가 세금 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버는 것만 내고 외국에서 버는 건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비거주자는요 국내 주소가 없고요 180일 이상 거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소득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버는 거는 세금 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비거주자를 일명 제한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이란 국내 소득에 한정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거고요. 무제한은 국내외 소득 모든 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니까 국내든 국외든 다 신고해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물론 작년에 25회 때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 한번 판정을 해봤고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숙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2절 과세 대상 배울 건데 요 과세 대상은요.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고 그래서 아까 열거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 여기 10번째 보면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물납이라는 제도가 올해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물납이 되는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0년도에는 폐지돼요. 자, 왜 폐지되느냐?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개인이 수용당해서 공공용지 보상 채권이죠. 채권으로 보상받은 것 같고 본인이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개인과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세도 그냥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물납제도는 폐지하자.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물납이 허용되고요. 내년부터는 물납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12월 2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 이송해서 아직 공포를 안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왜?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특징 중에서 약간 개정되는 거, 아까